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일단 한국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즉 HBM 쪽을 보더라도,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뭐 첫 번째로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이는 구조를 볼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락 추세를 만들지 않았을 때 요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뭐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거니와 무엇보다 반도체 기준에서 미국 시장부터 강한 수요가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주말을 지내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 주는 영향, 그리고 연결되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주는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세 구간을 계속해서 안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수페타시스가 25년도 들어서 유상증자를 했죠. 작년 말부터 조금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수치와 그리고 유상증자가 왜 이수페타시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걸 보셔야 돼요.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두 가지 중에 한 종목은 최소한 상승 추세를, 최소한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강세를 보였었던 내용들을 보면, 주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23년 5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만들어 놨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고가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자, 선반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건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AI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그 설비 투자는 엔비디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기는 하지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SMC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쪽에서 진행하는 HBM,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상승하는 구간에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앞으로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이수페타시스의 이 당시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하이닉스 큰 종목부터 보면,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렇죠? 모두 다 강세를 보였었던 것은 맞지만 이 당시에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모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 결과 하이닉스 같은 한국에서 2등 기업이 무려 10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100%의 시세를 냈을 때 이수페타시스는 여기 7에서 8,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도에만 대략 39,000원, 그쵸? 4만 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24년도 작년이죠. 그때까지도 어때요? 58,000원까지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2차 전지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발에 맞았죠. 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니 2차 전지를 지금 상황에서 왜 하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그쵸? 2,800억 정도의 유상증자로 진행이 됐죠. 근데 2,800억 정도의 유상증자, 요 규모가 시가총액 기준에서 대략 한 10% 정도가 됩니다. 적은 규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좋은 유상증자가 있고 나쁜 유상증자가 있어요. 나쁜 유상증자는 물량 부담 또는 인수합병 또는 자금 조달. 근데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유상증자가 맞죠. 근데 이 자금 조달해서 사용하는 철을 보면 시설 투자가 아니라 운영자금 확보, 요게 가장 악질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깨어졌습니다. 한국 시장이. 무슨 얘기냐면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흔히 얘기하는 운영자금 확보, 그리고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뭐 부채를 갚기 위한 요런 정도, 요런 게 있으면 잘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규모는 충분한 주주들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금감원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좀 그 정도의
분위기는 형성이 됐어요. 요거는 좋은 편에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제2호 인수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진출한다는 요 내용은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 이번에 2,800억 정도를 땡겨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2,500억을 대구에 위치한 1에서 4공장 설비 투자에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AI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 장비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엔비디아가 해야 되고, 엔비디아는 세대에 걸쳐서 성능을 높여가겠죠. 요즘에 성능이 증가되는 속도는 줄었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 네트워크 속도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NV링크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제품들로 인한 대역폭이 증가하는 건데, 여기에도 필수로 들어가는 게 네트워크 속도, 즉 이더넷 속도를 엔비디아 제품만 사용했을 때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수페타시스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자, 뭐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AI 부문에 있어서 한 섹터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이유고, 이거 말고도 23년도부터 빅테크들의 투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요. 25년도 들어서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죠.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미국이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리고 4월 달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이 코너에 눌린 부분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를 낮춰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미국의 부채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예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데 따라서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그게 임계점을 넘는 상황이 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동력을 잃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 선거 플러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선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거를 중간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지나서 25년도에 취임을 하고 내년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 근데 3월 달 4월 초까지 해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더 갔으면 미국은 금융 위기, 즉 시스템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신용 등급이 주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물론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생길 겁니다. 근데 지금조차도 10년물 기준에서 4.5% 정도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구간을 넘어서서 미국 시장을 공황으로 빠뜨리기에는 이거는 사실상 지금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미국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미국 채권 금리의 급등세,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왔을 경우에는 미국은 무조건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겠죠. 만약에 신용등급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15,000포인트,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여기서 보이는 1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이랬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융위기 플러스 경기 침체 구간으로 빠지고, 그 이후에는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그냥 딱 하나다. 신용등급 강등, 오케이.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왜? 반등폭이 크거든요. 관세 관련된 리스크를 누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주식 사기 좋을 때다.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쵸? 무리수를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신용등급을 강등함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해서 미국의 뭐 30년물 국채가 금리 기준에서 봤을 때 뭐 6%, 7%씩 이렇게 올라간다. 이 자체는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수페타시스도 빠지겠지만, 이수페타시스를 막기 위해서 어떤 뭐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자 비용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부의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유상증자 관련돼서는 물량 부담은 있다. 하지만 이건 좋은 유상증자라고 보면 되고요. 좋은 유상증자는 설비 투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설비 투자는 대구 공장이고요. 대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AI 가속기, 그렇죠?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는 지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치를 보더라도 23년도 실적이 안 좋았죠? 22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50% 역성장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주가는 6배, 7배씩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이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원래 실적으로 돌아왔었던 게 24년도. 24년도에 원래 실적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에 결산 실적 언제 나와요? 25년도 초반입니다. 자, 그러면 25년도에 예상 실적은, 그쵸? 경기가 좋았었던 21, 22년도의 평균 실적보다 거의 한 100% 정도 성장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걸 주봉으로 돌려서 봤을 때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23년도에는 미래가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미래가치는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나서 고가 찍고 빠졌는데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2만 원을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했었던 2차 전지로 진입한다는, 그쵸? 2차 전지 사업군으로 진입한다는 이 내용은 없어졌고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냥 삭제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 물론 시간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최소한 한 7월 초반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매집 구간을 볼 때가 됐고, 그 매집에 대한 부분, 즉 어떻게 가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요, 모두 신고가, 주도주 구간만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5월 16일 금요일 기준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금요일 날에만 10% 정도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주간의 상승폭이 8% 정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있다. 이 모든 종목들을 여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일이 있었을 때는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식으로 보유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 먼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5월 초에 들어서 바로 매수 구간을 잡았고 현재 13%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는 전혀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반등을 확인한 이후, 그리고 비증시의 움직임을 모두 확인한 결과, 그리고 나서 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떤 부분까지 같이 했느냐? 한미 반도체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매 구간 계속해서 잡고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10%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 내용도 여기 보시면, 자, 5월 16일이죠. 한미반도체 시장값에서 높여 잡으세요. 자,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1%, 2% 낮게 잡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 자체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실적 확인 구간이 끝났고, 그리고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는 상승의 이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승의 이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것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그쵸? 소통방에서 매매 타점을 잡은 거니까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상승 구간을 잡은 결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76%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지는 점. 모두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시세가 발생한 거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70%대까지 수익이 커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이수 페타시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3월과 4월달 시장이 지나갔는데 지금 5월 말에 들어서 조금 불편한 일들이 생겼죠.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시장은 반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단기 조정은 들어올 수 있고 단기 조정 구간에 맞춰서 강했었던 종목군들을 추려내고 즉 주도주를 추려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고 이수페타시스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5월 그리고 6월 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보유해 갈 수 있는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